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큐입니다. 지난밤 선물 때만 해도 상승 추세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해서 많이 실망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그러한 현상 가운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AMD, 그리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애플 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러한 기업들에서 하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라면 어떠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젯밤 떨어진 이유는 복합적인 소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S&P 500 ESG 인덱스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퇴출되었는데요. S&P 500 ESG 측에 의하면은 테슬라가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들을 전기자동차로 교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ESG 기준에서 봤을 때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그 기여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티 우드는 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트윗에 남겼고요. 일론 머스크는 엑소모빌은 전세계 환경을 위한 탑10 기업에 들어간 동안 테슬라는 리스트에도 들지 못했다고 하면서 ESG는 사기이며 가짜 사회 정의 집단에 의해 무기화되었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RK 인베스트먼트의 테슬라 포지션 변화인데요. ARK는 이제 더 이상 테슬라를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려놓지 않고 로크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비중이 ARK에 있어서 8.1%인 반면 로크는 8.38%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ARK가 테슬라를 천천히 매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은 여러 존재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와 함께 상하이의 공장 회복 스케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한 개의 시프트만 돌려서 1200개의 자동차를 하루에 생산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것을 5월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멀티 시프트를 돌려서 2600대를 생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회복 스케줄이 6월 1일로 지연이 되면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고요. 이것은 2022년 2분기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트위터의 인수 문제부터 해서 일론 머스크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뉴스가 되기까지 했죠. 테슬라의 롱텀 불이기도 한 웻부시의 애널리스트 데니엘 이브스는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400달러만큼 줄여서 1000달러로 맞추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만 하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위치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는 한때 7%나 떨어지기도 했고 AMD, 인텔,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의 기업들은 적어도 3%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은 딱 하나입니다. 고평가인 기업들을 살 때는 항상 적절히 수량을 조절하면서 접근해야 하며 고평가일 경우 오를 때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닌 하락할 때 기업을 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오를 때는 fear of missing out을 할까봐 대부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사고 보자라는 마음이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아무도 안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테슬라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에 맞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너무나도 고평가라면은 앞으로 조심해야겠지만 반대로 이제 저평가 상태에 돌입했다면은 그래도 대응을 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영업현금 흐름의 멀티플에서 봤을 때 5월 19일 기준에서 60.0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50대 멀티플에 진입을 했겠죠. 테슬라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업현금 흐름의 성장률은 2022년에는 41%, 2013년에는 34%, 그리고 2014년에는 17%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긴 하나 주가가 먼저 상승함에 따라서 기대되는 성장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꽤나 높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상되는 호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또한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이고 테슬라 모델 Y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크긴 합니다만 여전히 고평가라는 점은 예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상태에서도 그러한 점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관건이겠는데요. 테슬라를 이미 400달러대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앞으로
테슬라가 7%에서 10%라는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량인데요. 제 입장에선 테슬라가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7에서 10%라는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한 개씩 추매를 하면서 비중을 보수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다가 테슬라의 주가가 $562, 즉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이 38을 가리킬 때 그때 조금 더 매수 비중을 키우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38.96이라는 멀티플도 여전히 보수적인 잣대로 바라보았을 때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시장에서 주는 프리미엄 내 멀티플에 그래도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프리미엄 그 이상으로 여전히 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400대로 떨어지면은 그땐 조금 더 비중을 키워서 매수를 감행하면서 장기 투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나 테슬라의 주가가 $375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프라이스 OCF의 멀티플이 25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저평가권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세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넣어두었던 펀드를 해약하면서 대응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입장과는 달리 만약 테슬라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보다 조금 더 비중을 그래도 키워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에 이미 물려있는 상태라면은 존버를 하던가 또는 저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버를 하라고 했는데 얼마 동안 존버를 해야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테슬라에 물려있다면은 아마도 투자한 지가 1년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투자를 했을 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물려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1일밖에 안 되었으면 물릴 확률이 46%, 2일 동안 갖고 있었다면 38%, 1분기는 32%, 1년은 25%, 3년은 16%, 5년은 10%, 10년은 6%, 그리고 20년 투자하면 0%로 장기 투자를 5년 동안 하신다면 90%의 확률로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주가가 플러스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표는 1929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지표이니까 충분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투자하기 전에 처음부터 장기 투자 계획으로 투자하셨다면 기업을 믿고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와 AM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엔비디아와 AMD 영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듯이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72에서 $110의 구간 사이 때부터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여전히 PE 멀티플 35라는 멀티플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잣대로 바라봤을 때 2022년에는 77%, 2023년에는 27%, 2024년에는 16.83%, 그리고 2025년에 16% 정도의 EPS가 성장하는 기업이 보여주는 평균 성장률 20%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고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엔비디아가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수익률 그리고 성장률 모두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프리미엄을 인정하면서 엔비디아가 $160로 진입을 해주었으니 분할 매수를 하고 $140대 또 한번 그리고 $120대 되면서 PE 멀티플이 21이 되면은 조금 더 크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키워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112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겠죠. 저의 엔비디아 평단가는 $140.3658인데 그래도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상태에서 매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저평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량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수량을 늘릴 기회가 오고 있어 계획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와는 달리 AMD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상태입니다. 확실히 AMD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덜 저평가라는 것을 PE 멀티플 28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엔비디아의 하락폭 대비해서 AMD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AMD 또한 보수적인 잣대를 두고 바라봤을 때 정말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프리미엄 멀티플 내에 들어왔다 정도입니다. 지금의 AMD 주가는 괜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AMD의 주가가 $86까지 떨어지면서 PE 멀티플 19를 찍어주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여 $72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PE 멀티플 16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키우기에 좋은 찬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또한 고점 대비해서 벌써 23%가 하락한 상태인데요. 애플에 대한 DCF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프리캐시플로우를 산출했고요.
10년 국채금리가 들어가 있는 7.5%라는 할인율을 넣었으며 애플의 부채와 현금을 감안했을 때 애플의 적정 주가는 128달러가 나왔습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애플의 주가는 163달러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투자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어젯밤 한때 132달러를 찍기도 했고 지금은 137달러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의 적정 주가 대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애플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과거 지난 5년의 애플의 퍼포먼스의 평균치, 즉 애플의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또한 포함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산출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출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애플에 투자를 하고 싶으셨고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래도 지금의 애플의 주가가 적정 주가 128달러 그리고 마진 오브 세이프티 10%를 넣은 115달러 구간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중을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오버웨이트로 높여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엔비디아, AMD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See you later.